여의도 인싸 하태경의 정치 인사이드. 네, 여의도의 정치인싸 하태경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예리한 하태경 의원의 시각과 말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를 저희가 놓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 조사한 것으로 응답자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홍준표 대구시장 그 최강시사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만나서 했던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핵심적으로 이제 언론이 뽑았던 내용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는 옹졸하다. 그 최강시사에서는 본인 해촉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그렇게 그 질문에 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을 보면 예. 어떨 때는 참 똑똑해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그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연배가? 전 대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할 말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네.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근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를 거의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죠. 자당의 당대표를 그러니까 그 앞에 똑같은 말도 이제 라디오에서 인터뷰할 수는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야당 당 대표 앞에서 대통령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정치 잘 모른다. 나는 말과 똑같지 않느냐. 여당 당 대표가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소속한 그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상의 오염물을 지금 퍼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시점이 미묘하고 물론 대구하고 광주 간에 철도 넣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약간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다. 절제력 만날 수는 있죠. 만날 수는 있다. 만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국회 예산 통과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구분 못하는 걸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계획을 아까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지금 계속 안 만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만나서 이렇게 광주 대구 간의 철도랄지 이런 건설적인 것에 합의를 하고 있다. 내가 더 정치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만하죠. 본인을 대통령하고 동급 취급하는 발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실 그런 속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그 단독 회담을 거부하는 거지 다자 회담 예를 들어 우리 당 대표랑 3자 회담을 한다든지 그거는 아닐 것이다.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독 회담을 하게 되면 보통 협상이라는 건 딜이잖아요. 주고받는 건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검찰 수사하는 거 좀 봐줘라. 대신에 법 통과시켜줄게. 이런 이야기가 입 밖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신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바로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개하더라도 억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타협이 벌어지면 여야 타협을 못해요. 타협이 벌어지면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님은 지금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 정도 만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고 대통령실이 아마 그거는 추구할 것이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독 회담만을 고집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랬어요. 단독 회담만을 고집했어요. 1대1.
그러니까 1대1 회담을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 수위 태영호 최고는 3개월, 김재원 최고는 1년인데 이거는 뭐 사과한 것에 관한 어떤 갑입니까? 그거보다 이제 자꾸 예. 이제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태영호 녹취 최고가 예. 이제 거짓말을 했겠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한쪽의 시각은 그런. 이진복 수석이 예. 실제로 말을 하지 않은 말을 지어냈겠냐.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하면서 많은 탈북자분들을 만나봤는데 뭐 태영호 의원이 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은 저널리즘이 없는 사회예요. 없죠.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회가 아니에요. 북한은 인본주의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인본주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태영호 예. 의원이 인정한 거는 이거 자기가 지어낸 말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본인이 시인을 했고 예. 제가 또 이진복 수석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통화해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진정성이라든지 이진복 수석이 그 말을 안 한 게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공천이란 말도 안 했고 일본 언급도 안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이진복 수석이 본인 입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 4.3 발언에 대해서 예. 서로 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고 한데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무슨 그런 뭐 숨은 녹취록 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폭로할 게 두려워서 뭐 봐줬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거 만약에 그게 태영호 의원이 뻥을 친 거면 이른바 뻥을 친 거면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가 3개월이면 너무 가볍지 않느냐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커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려는 알겠는데 예.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근거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 추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추측이죠. 근거 없는 추측이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당정 만찬 1주년 윤석열 정부 1주년 당정 만찬에 초대를 못 받은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고위원 뭐 그래요? 뭐 특정인이 못 받은 건 아니고 예, 전부 다 물렀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리나 무슨 음식이 부족해서 아니, 그럴 그거는 일은 뭐 없을 테고. 항상 초대 받는 건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뭐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건 유치한 거죠. 예. 5월 10일 어제가 1주년이었는데 1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년은 뭐 제가 이제 학점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한 비학점은 주고 싶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잘한 것도 많은데 어쨌든 뭐 국민들의 평가는 지금 굉장히 차갑잖아요. 지지율. 네, 지지율 나타나는 게 이제 점수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국민들은 그걸 봐요.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쭉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취임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 국정 어젠다가 불분명했어요.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제일 중점을 둔 게 외교 안보잖아요. 예. 대미 관계, 대일 관계인데 그게 먼저 제시가 안 됐잖아요. 취임할 때 집권 초기에. 그래서 보면 예. 그 국정 방향이 운영 방향이 이제 그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은 대통령 어젠다를 중심으로 큰 줄기가 있고 예. 또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또 대응하는 가지가 있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 큰 줄기가 이제 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평가도 상당히 이제 박한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집권 1년 차에는 뭐에 중점을 두고 집권 2년 차에는 내정에 뭐 외교안보 1년 차, 2년 차부터는 내정에 중심을 두고 하겠다. 예. 이렇게 하나씩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지금 지지율은 50%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그 방송인이나 언론인으로서 보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기억되는 게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뭐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적은 이란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실언을 하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또 긴급하게 해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진실인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이제 한 서너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실언도 지지율이 낮은 한 요인이긴 하죠. 중요한 요인이긴 하고. 예.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줄고 있죠. 경향적으로는. 아. 초기에 비해서는
많았다가 지금 빈도수가 줄고 있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한미 회담할 때는 뭐 실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미국 도착해서는 예. 뭐 도착하기 전에는 또 뭐 있었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도 실언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외교 무대에서도 실언이 사실상 앞으로는 거의 더 줄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더 본인도 줄 많이 것이다.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경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 민생. 일자리 일자리. 경제죠. 예. 근데 이제 그쪽에 관해서 사실은 그렇다 할 성과는 지금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특히 예. 미국, 유럽 쪽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그 대만도 더 위험하잖아요. 대만 안보 리스크가 우리보다 더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좀 해보니까 그때 만났을 때 그 외국 기업들이 민주노총, 강성노조를 상당히 우려한다. 네. 그래서 저는 외국 투자 유치가 일자리랑 직결되고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거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가 팩토리, 그 테슬라 이런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예. 근데 테슬라 측에서 민주노총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개혁이 중요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관련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래서 투자 유치 일자리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중심 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저는 비애가 좀 느껴지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들어오라라고 해놓고 보조금 받으려면 뭐 유치원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지어야 되고 뭐 여성에 관한 노동도 고용도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고 뭐 중간에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노동과 관련해서 뭐 거의 잘 아시겠지만 시간의 수당이랄지 그 수당들 그 시간당 수당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핵심은 낮춰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낮춰야지 아니, 뭐 제가 볼 때 자본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앵커가 왜곡하시면 안 되지. 아니 왜? 앵커가 왜곡하시면 안 되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아니, 갑자기 화내실 필요는 없고. 아니 그 왜곡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자의 복지는 중시하는데 미국은 유연 해고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한국은 노동 유연성이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가 이게 상당히 저조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유연성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동복지를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노동자들 복지를 경시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거 복합적으로 봐야 미국 된다. 국회의원은 미국 노동자들 복지 이야기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노동자 복지 이야기 안 한다.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복지 이야기 안 한다라는 제가 말은 참을 수가 없죠. 의원님이 덧붙이신 말이에요. 사과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덧붙이신 말이라고요. 방금 비교를 하셨잖아요. 아니 국회는. 비교를 한 거하고 덧붙인 거하고는 다르죠. 앵커가 사람 불러놓고 싸움 벌입니까? 아니 싸움을 먼저 거셨잖아요. 먼저 거셨잖아요. 한국 국회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 관해서 제가 팔로우 캐스천도 못 합니까? 제가 이제 방송 자리라서 많이 참는데 저도 참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복지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환노위도 했고. 하원님이 그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원님은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결내고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앵커가 좀 알겠습니다. 자제하셔야지. 앵커가 더 싸움을 의원님이 먼저 화내셨어요. 화낼 말 하셨잖아요. 그냥 그 정도 합시다.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는 시찰단이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박문규 국무실장이랑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정부터 좀 필요한데 엄밀하게 오염 처리수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죠. IAEA가 오염수 방류하게 내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염수를 한번 걸른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IAEA는 오염 처리수가 방류할 만한 정도로 여과돼 있는가, 정화돼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고 우리 한국 시찰단은 그 처리 과정. 그러니까 처리 과정을 검증하는 것인데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화 장비,
정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리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은 충분히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 실제로 한국은 2번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11개국이 지금 검증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IAEA 검증단에. 거기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대표는 오염수, 오염 처리수,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오염 처리 과정에 대한 그 앞단 과정이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검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이거는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본질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예. 이제 초기에는 이해충돌 사건로 보였죠. 보여지는데, 예. 지금은 코인 뇌물 사건, 코인 뇌물이다. 사건, 이렇게 좀 뇌물 전환된 의혹이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떤 왜 그러냐면은 점에서? 자기가 공개하지 않은 지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최고가 기준으로 볼 때 한 60억.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똑같은 위믹스 투자. 예, 그렇죠. 위믹스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60억인데 예. 지금 공개하지 않은 지갑에 한 26, 7억 내지 40억까지, 추정치는 좀 언론마다 다르던데 20에서 40억이 추가로 더 있다. 이게 본인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공개하지 않은 계좌 같은 게 있는 거네요. 지갑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지갑이 있는 거고, 이게 예. 최고가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게임 학회장 이야기가 P2E 업계라고 있습니다. P2E 업계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 마니가 있잖아요. 그걸 현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막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게임 업계가 있어요. 예. 그 P2E 지금 옹호하는 업계인데 예.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더라고요. 아. P2E 허용하자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의 당론이죠.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예, P2E 허용이. P2E 이거 허용이.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 예. 그 파트를 우리 당에서는 제가 책임졌거든요.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반대했죠. 경우는 반대했다. 왜 반대했냐면 이 잘못하면 게임판이 도박판 된다. 굉장히 사행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대선 때 우리는 반대 입장을 냈었고 했었다.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냈었고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P2E 허용하자는 토론회도 김남국 의원이 주최를 했고. 그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이게 예. 이 선후 관계가 만약에 본인이 그런 코인을 받고 이 대가성으로 P2E 허용하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일당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건 규제, 이 코인 가격이 규제 완화가 되면 확 오를 수 있거든요. 허용해 준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황들은 코인 뇌물 사건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코인 뇌물 사건, 코인 뇌물 사건 의혹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코인 매각을 지금 일단 권유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 대응은 뭐 그냥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매각을 거예요. 하더라도 예. 그게 100%냐. 또 다른 지갑이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게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로 연계돼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검찰 영장에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돈을,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영장에 그런 게 있어요. 어제 그래요?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예. 이게 정치자금과 뇌물의 차이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P2E 업계에서 그런 좀 입법을 해달라, 통과시켜달라, 이런 대가를 이제 이유로 코인들이, 공짜 코인이 들어왔다면 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뇌물 아니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